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컨트롤하기 위한 C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그 메모리 매트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인터럽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는 이런 경우에 쓰죠.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방해를 할 때,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오랜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이럴 때가 이제 인터럽트를 거는 거죠. 인터럽트가 걸렸다. 인터럽트를 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 프로그래머가 짠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에 탑재가 돼서 수행 중에 인터럽트라는 게 걸릴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중에 인터럽트가 걸리듯이 프로그램이 수행 중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인터럽트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그 인터럽트가 걸린 거에 대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도서관에 와서 앉아서 공부하듯이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피처가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며, 그리고 그런 기능을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인터럽트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외부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든 외부든 어떤 전기적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식 두 가지로서 인터럽트와 폴링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할 줄 알면 뭐 인터럽트를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인지하는 방식이겠죠. 처리보다 인지하는 방식으로서 인터럽트와 폴링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럽트라는 거는 하드웨어의 상태와 관련한 사건, 이벤트가 결국 정기적인 어떤 전압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게 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관없이 하여튼 뭐 어떤 정기적인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경우에만 CPU한테 즉시 알려서 처리하는 방식을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카톡 많이 쓰는데 카톡에 메시지가 왔다는 거를 그 카톡이 왔다는 알림 소리가 나도록 설정해 놓고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알림 소리가 뜨면 그때 메시지가 왔나 보다 하고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터럽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카톡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카톡이 왔다는 이벤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대신 메시지가 오면 즉시 내가 알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고,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소리가 나면 메시지로 하는 방식, 확인하는 방식, 이게 이제 인터럽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카톡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가 올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꾸 카톡 메시지가 왔는지 자꾸 폰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카톡 메시지가 왔을 때 이 알림 소리 나는 거를 설정을 안 했다고 쳤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 카톡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떤 처리를 바로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자꾸 폰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반복적으로. 어떤 시간 간격으로.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그에 따른 어떤 처리를 할 때 우리는 폴링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일반적으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방식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터럽트로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이냐면 CPU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카톡에 의해서 이 카톡에 의해서는 CPU가 뭐냐 하면 이게 나예요, 나.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알림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중요한 카톡 메시지를 놓치지도 않지만 카톡 메시지가 왔는지 자꾸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는 내 본연의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폴링을 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카톡 메시지가 왔는지 자꾸 폰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 일이 자꾸 방해를 받죠. 즉 나라는 리소스가 사용되는 시간이 자꾸 카톡 메시지 확인하느라고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인터럽트 처리 방식이. 그래서 요런 특징을 갖는 인터럽트 처리 방식의 이제 의미와 목적, 어떤 배경 이런 걸 이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이제 인터럽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일단 이 세로로 화살표가 쭉 흘러가다가 이 지점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로로 그린 이 화살표의 의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시간적으로 쭉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명령어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고 와서 그 명령어를 해석해서 더하면 더해라, 더해라고 하면 더해라, 빼라고 하면 빼라, 저장하라고 하면 저장하라와 같은 그 원래 프로그래머가 의도했던 일들이 이 명령어 단위로 분해된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쭉 수행을 하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러갈 때 명령어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수행을 하는데, 명령어를 수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명령어의 수행 타이밍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아무 때나 느닷없이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의 흐름과 프로그래머가 의도했던 명령어의 흐름은 요 명령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였는데, 이 명령어와 이 명령어 사이에 이 이벤트가 일어날지, 이 명령어와 이 명령어 사이에 이벤트가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가정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는 게 이제 인터럽트인 거죠. 그래서 명령어 이렇게 쭉 수행되다가 마침 이 A라는 명령어와 B라는 명령어 사이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엄밀하게 말하면 A라는 명령어와 B라는 명령어 사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A라는 명령어의 수행이 다 끝나기 전에 B라는 명령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A라는 명령어를 막 수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오늘은 이제 그 원인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어떤 그 회로적인 어떤 일이 생겨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 정의된 인터럽트 몇 가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인터럽트가 어떤 종류의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그 인터럽트인지를 해석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이라는 함수로 가게 됩니다. 일종의 함수입니다. 함수. 근데 C 언어에서 얘기하는 함수하고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뭐 어떤 함수와 같은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 interrupt service routin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interrupt service routine이니까 이제 I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R로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이 분개한다는 게 뭐냐면 ISR도 함수와 같은 어떤 코드들의 쭉 나열일 테니까 ISR의 코드가 있는 메모리로부터 하나씩 갖고 와서 명령어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ISR의 코드가 있는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가지고 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는 거는 이렇게 방들이 쭉 있는 거라고 그랬죠. 방들이 쭉 있는데 이 방 안에 명령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명령어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명령어들의 코드가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하나씩 읽어와서 그걸 해석해서 하라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ALU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뭐 어떤 데이터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거나 아니면 쓰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명령어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이제 A라는 명령어의 코드가 여기 들어있고, 물론 이제 이 지금 제가 지금 그린 이 줄줄이 알사탕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AT메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인 거죠, 그죠? 플래시 메모리에 주소별로 쭉 이렇게 들어있는데, A라는 명령어가 여기 있고 B라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명령어가 어떤 더해라 라는 명령어였고, B라는 명령어가 뭐 어떤 레지스터의 값들을 빼라 이런 명령어였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A라는 명령어를 이제 막 수행하고 있는데, 뭐하고 뭐를 더해서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A라는 명령어가 수행이 끝나고 나면 B라는 명령어를 갖고 오는 게 규칙인데, 이 인터럽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루틴으로 자동으로 점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서비스 루틴이라는 거는 저 그 메모리에 전혀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여기쯤에 이제 ISR의 코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서부터 ISR의 코드가 쭉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ISR의 첫 번째 명령어가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ISR의 두 번째 명령어, 세 번째 명령어, 네 번째 명령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nterrupt 서비스 루틴을 구성하는 명령어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 하면, A라는 명령어 수행 후에 당연히 그 다음 번지수에 있는 B라는 명령어를 갖고 와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지만, 이 시점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동으로 이거 다음에 요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붕 점프해서 여기를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회로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그래서 점프를 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걸 쭉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박스가 제가 그린 이 박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상에 있는 인터럽트 처리를 하는 코드가 쭉 수행이 되고, 다 끝이 나면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 끝이 났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요만큼 그렸는데, 여기까지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이제 명령어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제일 끝에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명령을 수행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명령어를 수행하고, 여기 있겠죠. 마지막 명령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명령어가 아니라 어떤 명령어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여기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애들을 아까 처리하다 왔으니까 애들로 다시 돌아가서 마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가던 길을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화살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화살표가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인터럽트가 생겼을 때 서비스 루틴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라는 개념이 사실은 메모리에서 이렇게 한 개씩 갖고 오다가 전혀 엉뚱한 ISR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갖고 오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이제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훨씬 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려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코딩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곱씹어서 계속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그와 같은 그 플로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C 언어에서 구현하는 함수라는 것의 그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르겠죠. 다르니까 이렇게 뭐 다른 이름을 붙여놨는데 함수와 인터럽트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밑에 정리가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은 함수의 처리 방식입니다. C 언어에서 함수를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수는 이제 C 언어에서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을 호출하는, 펑션을 콜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에 관한 방식이고요. 인터럽트 처리 방식은 ISR이 불리고 돌아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함수라는 거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명령어가 쭉 수행이 되다가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어떤 코드를 쭉 수행하다가 뭐 A는 func가 리턴한 값을 받는다. 그리고 쭉쭉쭉 수행하고 끝난다 라는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이거를 이제 컴파일 하면은 요 점점점점점점 찍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명령어들로 쭉 들어가는 거죠. 쭉 들어가고 이 명령어들이 수행되다가 이 지점에 와서 뭘 하느냐? 펑크가 리턴하는 값을 A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펑크로 가야 되겠죠. 펑크라는 함수가 정의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A에다 넣는 거니까 펑크로 가겠습니다. 그 펑크라는 건 이제 여기 딴 데 어디 정의가 되어 있겠죠. 다른 코드에. 같은 파일일 수도 있고 다른 파일이 있을 수도 있죠. C 언어에서는 그걸 허용을 하니까. 그래서 펑크의 코드가 이렇게 쭉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프로그래머는 뭘 기대하느냐 하면 A는 펑크라는 줄을 쓸 때는 펑크로 가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펑크의 제일 끝에 이제 리턴 R 리절트를 리턴한다. 이러면 이제 이 R 값이 여기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프로그램을 이 두 개를 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는 펑크라는 이 시점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고, 펑크로 간다는 건 뭐냐? 메모리 상에, 자, 다시 그리면, 메모리 상에 쭉 이렇게 명령어들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데, 저기 어디 딴 곳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메인의 함수에 대한 그 명령어들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func라는 함수의 명령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메인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수행이 되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수행이 되다가 요 코드에 C 언어로 작성된 A는 func라는 일을 수행하려면 그 func로 가야 되니까 그때 어떤 명령어가 나오냐면 어셈블리어가 정확하게 이렇지는 않지만 call func 이런 거에 준하는 어떤 명령어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all func라는 명령어를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갖고 와서 해석을 하면 이 func라는 주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명령어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call이라는 명령어가 구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 갖고 왔다가 요거 갖고 왔다가 갖고 왔는데 흐름이 바뀌는 거죠, 여기로. 그래서 이런 걸 통칭해서 흐름 제어를 하는 명령어다라고 하는데 함수가 그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unc가 있는, 그래서 여기가 이게 뭐냐 하면 func라는 함수의 첫 번째 명령어인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func라는 함수를 C로 짰다면
이 C 언어를 요 부분을 컴파일 하면은 명령어들이 쭉 나올 건데 그 명령 첫 번째 명령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이제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로. 요거는 프로그램 메모리입니다. 예. AT메가에서는 플래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쭉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 제가 그린 이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리턴하는 여기에 이제 제일 끝에 보면 모든 그 함수의 제일 끝에는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return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는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고 자기를 여기를 호출했던 곳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겠죠. 여기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명령어가 이제 요거인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C 언어의 함수 호출. 그래서 이게 호출이고 콜. 그 다음에 이게 복귀, retur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과 return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처리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똑같은 점은 비슷한 점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현재 이 메인이죠. 여기서 예를 들었을 때 메인의 코드가 수행이 되다가 콜 펑션을 하면은 그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수행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양이 이제 나비 그림 같은 이런 모양이 생긴다라는 거는 인터럽트와 함수를 처리하는 게 비슷한 점인데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갔다가 오는 건 비슷한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함수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그 시점을 딱 박아놨다는 거죠. 요렇게 요거 다음에 그거를 수행해라. 일종의 명령인 거죠. 명령. 여기서는 무조건 펑크로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코드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에서 이런 나비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하는 거를 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터럽트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코드를 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럽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가 이렇게 수행이 되다가 수행이 쭉쭉쭉 되다가 느닷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의 코드에는 이렇게 어디로 가라 여기 이런 것처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부르는 그런 코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코드만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생기는 외적인 어떤 이벤트 때문에 여기로 간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ISR을 부르고 복귀하는 이 그림 자체는 이런 수행이 되다가 갔다가 가서 ISR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원래 하던 거를 계속 간다는 거는 이 함수와 인터럽트가 같은데 이런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갔다가 오는 이 메커니즘은 사실은 사뭇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알 필요는 없고 함수와 인터럽트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예, 그 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호출하고 돌아온다는 게 실제 컴퓨터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코드가 어떻게 이렇게 갖고 오느냐와 연결시켜서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